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이틀 뒤면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과 교원들의 넋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4.16 단원 장학재단이 오늘 출범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정 교육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9시 등교일 텐데요. 지금 경기도 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요. 학생들에게 교육감이야 그럼 몰라보는데 예. 9시 등교 교육감 하면 알아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뭐 경기도 내에는 거의 한 98%가 예. 하고 있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거의 다 됐고요. 고등학교가 일부 예. 한 50개 학교 정도가 이제 수능 시험 뭐 이런 대입 준비 이런 걸 예. 핑계로 예. 아직 안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초 사교육 시장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는데 일선 학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주 좀 좋아졌고요. 예. 특히 학생들이 행복해하니까 제일 좋고요. 지금 말씀대로 아마 그 학원은 조금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략 학원 가는 시간 수가 좀 줄어들었죠. 예.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또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세월호 참사 발생한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느끼는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정말 304명의 큰 희생을 낸 세월호의 그 참사는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예. 것인데요. 아직까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것이 복 안타깝고요. 예.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도 전 느낍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시 희생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교육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네. 각오를 가지고 지난 1년 정말 아픈 가슴으로 지내왔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추모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금주 금요일까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네. 추모의 주간으로 정해서 예. 각급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다 추모 행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지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으로서는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4.16 단원 장학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단원고등학교 250명의 학생 희생자와 11분의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그런 희생을 기념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장학회를 만들 계획이죠.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관리하는 것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요. 앞으로 1년간 준비해서 이 장학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15일 날은 백목항에 저희가 가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요.
16일 날 오전 10시에 경기도 교육청으로서는 공식적인 추모 행사하고 오후 2시에 안산에서 예. 범시민들 또 이 안산시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추모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경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교육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역시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교육을 바꿔내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또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근데 저희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의 틀, 교육의 방법, 학교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좀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도 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걸 나가보자 네.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제까지 경쟁 교육으로만 치달아왔는데 이젠 정말 협동과 협력이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정말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면에서 4.16 교육 체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저희가 교육 체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한 20년간 우리 사회와 학교를 통제해 왔던 5.3.1 교육 체제를 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체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장학재단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경기도 교육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재단에서는? 이게 이제 장학재단이 저희들이 직접 만들면요. 예. 모금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밖에서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예. 어떻든 학교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저희 목적은 이 희생당한 학생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기억하고 그분들의 꿈도 예. 희망도 이어가자. 이게 하나의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 한 명 한 명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기구로 만드는 거죠. 예. 지금 뭐 내일 모레가 참사 일주기입니다만은 그 유가족들은 그 정부에서 만든 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진상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위는 제대로 출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1년이 다 되도록 어떻든 그 인양도 안 돼 있고 아직도 9명의 그 희생자가 진도 앞바다에 있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데도 역시 여러 가지 미흡했고요. 예. 지금 뭐 특별위원회 시행령이 잘 돼야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이 시행령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특별위원회는 역시 그냥 개점 휴업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뭐 세월호 인양도 지시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계로서도 여러 측면에서 보면 저희 책임이 사실 큰데 예. 이런 데 대한 제대로 저희가 대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좀 어둡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일주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최근에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교육부가 최근에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뭐 목적 예비비 5천여억 원 또 정부 보증 지방채 8천억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사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닐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선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영유아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들을 잘 좀 보살펴 주자. 예.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의 시책 사업이죠. 예.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요. 금년까지 왔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비용입니다. 예. 근데 이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4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전국교육청이 교육비로서 받는 39조의 10%가 훨씬 넘잖아요. 예. 경기도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저희는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어린이가 많아가지고 예. 우리가 받는 교부금의 13.6%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한 1조 7,600억 정도를 편성을 못했죠. 예. 예산을.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하여튼 5,064억의 그 우회 지원금과 8,000억의 지방채를 해서 준다고 해도 약 한 4,600억 정도가 모자르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리고 이 8,000억 지방채도 발행하려면 현재 지방재정법으로는 안 되고요. 예. 국회가 이번 국회 4월 국회에서 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 8,000억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지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든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이 보육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하여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 인천, 서울 해가지고 수도권 교육감들이 최근에 공동 기자회견도 열고 최경환, 황우여 그 두 부총리 면담까지 요청을 했는데 좀 진전이 있나요?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황우여 부총리를 뵙고 네. 이 누리과정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대개 한 3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네. 그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그 과제.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놓고 우리가 누리과정을 할 때 일부는 어린이집 가고 일부는 유치원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이 누리과정을 위한 당장 금년도에 어려운 예산 조달도 문제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이게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계속될 때 이것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부담해 나가느냐는 문제도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지금 당장 금년에 우선 모자르니까 8,000억 지방채를 해도 모자르니까 이 모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시원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부총리로서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요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 정책을 미리 이걸 세워서 나왔어야 할 텐데 이 교육청에다가 이것을 지금 그냥 일임해 버리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무상급식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하고 선별적 복지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2010년에 이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쭉 정착돼 왔는데 이것을 다시 홍준표 지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우리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마치 군대에 간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 건 교육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니까 이것은 그대로 발전시켜서 학교 급식을 교육 급식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의 그 모 고등학교에서는 그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 내지 않는 학생들은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실제 이것만이 아니고요. 못 내는 아이들이 갖는 거 자격지심. 못 내는 돈을 못 내고 밥을 먹는 아이들 자격지심도 있고요. 또 실제로는 차상위나 이 우리 사회에서의 그 중산층 가정의 경우도 좀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못 내는 아이들이 겪는 그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사실 일생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전 이번 그 서울의 모 학교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학생들이 겪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안 나와야
했을 일인데 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예. 그 경기도의 경우에 학교 화장실 노후화가 심각해서 학생들이 불편한데 이런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화장실 개선 사업을 못한다. 이런 뭐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와전되고 잘못된 건데요. 예.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이제 이 지원금을 줍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가 다 무상급식에 대한 이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는 김문수 시사 동안에 5년 동안 한 푼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다 금년에 이것을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무상급식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일부를 아마 경기도 지사로서는 화장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80억 정도를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우리가 화장실 사업은 우리 예산에서 274억을 별도로 세웠어요 이미. 예. 이미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사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시설 환경 이 급식 시설도 아주 열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쳐서 위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여야 간의 협의에서 도의회에서 합의돼서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그게 조금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제 도의회 가서도 이 문제도 되게 논의를 하고 남경필 지사도 이건 의회가 일단 심의 의결한 대로 가는 것이 옳다. 내가 그렇게 합의가 다 돼서 예. 정리가 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앞으로 이 화장실 개선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급한 데부터 먼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금년에는 저희가 274억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화장실 개수 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를 주신 게 있는데 9455번님 타도시에서는 아직 고3이 8시 등교인데 경기도 아이들이 9시 등교 습관에 길들여지면은 수능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까요?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네, 첫째로는 아이들이 아침밥 먹고 잘 자고 학교에 오게 되면 집중력이 늘어서 1교시에 지금 조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수업 잘 받을 거고요. 오히려 더 머리가 명쾌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체 생체 리듬이 있는데 네. 8시 40분 수능 시험인데 9시 등교를 하게 되면 잘 시간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생체 리듬 경우에 가령 시차가 있어서 외국에 갔다 오면 시차 적응을 하는데 1시간을 하는데 대략 하루면 되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 뭐 학생들이 그거 집중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예. 너무 과도한 걱정이시죠 뭐. 그렇군요. 네. 4294번님 몇 년 전에 전철 안에서 검은색 봉지를 들고 지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전철 자주 타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교육감 되기 전에는 전철만 타고 다녔는데요. 예. 요즘에 주말에 주로 전철을 탑니다. 왜냐하면 주말엔 제가 공용차를 안 타니까요. 예. 네. 4324번님도 주셨어요.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인성교육과 실생활교육 예를 들면 위급상황 대처법이라든가 성폭행 당하지 않는 법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 자긍심을 키워주는 교육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우리나라가 이 아동 교통사고로 사망률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예. 우리가 녹색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이게 깃발 들고 건널목에서 네.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을까? 결국 중요한 거는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 그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네. 그것을 실천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꿈의 학교라는 걸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이 방과 후 학교로 이 학교는 정말 학생들이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학교를 지금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선학교에서 수업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요즘도 수업 꾸준히 나가시나요?
이제까지 꼭 6번 했습니다.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학생들 반응도 괜찮고요. 학생들은 아주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보면서 느끼고 하는 것이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시간 뭐 다 됐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이제 4.16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일주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게 다 우리 국민적 하나의 슬픔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그맨 이정수 씨,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전화를 잘못 걸거나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잘못 걸린 전화를 받았을 때 모르는 사람이 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공손하게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아닙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보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듣는 이를 좀 더 배려하는 표현입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는 상대방이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므로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이를 배려하는 전화예절,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두 분, 개그맨 이정수 씨, 또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와 관련해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박상현 아나운서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엄마일까요? 한 신문사가 100명의 엄마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업주부들은 10점 만점에 7.9점을, 맞벌이 주부들은 7.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행복하냐는 질문엔 맞벌이 주부가 7.1점으로 전업주부 7.5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맞벌이 주부들의 경우는요. 집에서는 회사만 아는 죄인으로 또 직장에서는 집밖에 모르는 죄인으로 노심초사한다는데 세상에 엄마라는 직업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업주부 또 맞벌이 주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또 점수까지 매긴 결과인데요. 의외로 그 행복하냐는 질문에 맞벌이 주부가 7.1, 전업주부가 7.5.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엄마라는 일이 되게 많이 힘이 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업주부에 비해서 맞벌이 주부 경우에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행복감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게 그 전업주부 뭐 워킹맘이라 그러죠. 네. 직장 엄마들 참 저는 사실 되게 직장 그 여부와 상관없이 둘 다 정말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과 육아 둘 다. 예, 그러니까 직장 그 여성이 직장이 있건 없건 사실 엄마 역할을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업주부들이 뭐 직장이 없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하다라든지 뭐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둘 다 각자 입장에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좀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3세 될 때까지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그 친엄마, 생모가 육아를 맡아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건 뭐 심리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3살까지. 예, 적어도 한 3살까지는 엄마가 직접 그 생모가 직접 육아를 맡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 하지만 그 얘기가 그렇다고 그 생모가 뭐 24시간 아이랑 붙어 있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걸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엄마들이 좀 뭐 과도히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 본능적인 죄책감이 사실 직장 엄마들은 강한데요. 그게 본능적인 죄책감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눌리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빠로서도 저도 요즘에 아이가 가끔 제가 이렇게 부르면은 잘 못 본 척하고 잘 절 보고 안 웃어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안 놀아줘서 그런가? 내가 좀 안 해줘서 그런가? 많이 좀 놀아주지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바깥 일을 하는 엄마의 마음인 거죠.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 나는 일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안 놀아줘서 어색한 표정을 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딜레마에 막 빠져요.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하는 건가? 막 이렇게.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 이제 자기만의 리듬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반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어온 부모를 뭐 너무 죄책감 가지실 건 없고요. 단지 그런 것이 너무 강도 높게 계속될 때는 조금 그 애착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3세 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애가 교육이 아직 덜 된 게 아닌데.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그러니까 막 뛰어나오면서 막 네 발로 막 뛰어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나와야 되거든요. 강아지처럼.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기만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뭐 100번인 100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장 가지신 엄마들께서는 그런 죄책감을 조절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보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의 질, 그 놀이의 깊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면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될 수가 있다. 예. 사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장에 있는 어머니들 경우에는 집에서는 뭐 회사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또 회사 가면은 집안일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하는데 그런 고충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 아플 때. 특히 아이 아플 때는 엄마들이 뭐 소위 말해서 정신이 이렇게 반쯤 나가죠. 그래서 아이 아플 때가 이 직장 가지신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물론 뭐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아이랑 있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나와야 될 때는 사실 그 엄마들 마음이 사실은 참 아프죠.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저희는 아이를 맡기거든요. 그래갖고 6시 공포증이 있어요. 왜요? 6시 안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가 혼자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맨 처음에 아침 9시쯤에는 한 8명 이렇게 있다가 한 명 한 명 이제 부모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6시쯤 되면 거의 한 명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음도 안쓰럽고 하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자유로운 직종이다 보니 이제 스케줄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직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퇴근 시간이 뭐 6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막 압박이 막 빨리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 때문에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받아요. 부부 사이가. 그래서 그 육아 처음에 이제 아이 1-2살 그리고 3살 그때 부부가 적응을 하느라고 부모 역할에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죠. 스트레스도 받고 서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부부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어떤 배려 하고 적응하는 마음, 과도기를 잘 거쳐가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비용이 드는 0945로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직장에 다니신 어머니의 애로사항도 얘기했습니다. 전업주부 경우에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인터넷 육아 관련 카페에 보면은 독박 육아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되게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이제 뭐든 독박은 되게 나쁘거든요. 근데 혼자 육아를 잘 책임지는 경우에 독박 육아. 남편은 그야말로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요즘은 뭐 이러는 아빠가 드물겠습니다만은 너무 엄마가 부담감이 크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부들 진짜 정말 공통 고민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내 입장에서 육아가 너무 힘들고 낯설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남편이 많이 도와줘도 불만을 토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는데도 아내는 늘 불만스러워한다라는 걸 호소를 또 많이 하시고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도와주는데도 부인이 별로
집안일은 티가 안 나거든요. 도와줘도. 그리고 잘하시네요. 티가 안 난다. 티가 안 나. 이상해요. 설거지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방금 했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 설거지가 또 있어요. 그럼 또 해야지.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집안일이나 육아를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이제 아이가 이제 14개월쯤 되니까 기저귀 한번 가려고 해도 어찌나 반항을 하는지 이거 뭐 때릴 수도 없고 묶어놓을 수도 없고 뭐 노래를 불러줘도 이제 안 돼요. 예전에는 곰 3마리 불러주면 가만히 있었거든요. 요즘엔 뽀로로나 틀어줘야 그냥 그거 보면서 기저귀 갈지 아니면 못 간다고요. 기저귀 한번 갈잖아요. 그러면은 기저귀 갈고 이제 뭐 하고 치운 다음에 잠깐 이제 소파에 딱 앉잖아요. 그럼 한숨이 나와요. 막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하는 주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훨씬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 4904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아니 DNA를 서로 나눠줬는데 그거 엄마 탓하면 되나요? 성적이 안 나오면 100%도 엄마 탓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거는 주변 가족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고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책임 전가를 받게 되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또 우울해지죠. 그래서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서 부모 중에 누구 하나를 탓하는 거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시선이다. 이것은 정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평상시에 일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1시간씩 아이들을 직접 과외시켜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직접 역사를 가르쳐주고 아주 이렇게 좋은 아빠네요. 이 정도 급 하지 않을 거면 부인 탓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이거 나는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너는 애 성적을 왜 관리 못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탓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아빠가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1시간씩 직접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찔리는 면이. 근데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던가요? 그게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그리고 갈등이 발생이 사실 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잘 조절하시나 보네요. 그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런가 그분이 원래 산에 안 다녔는데 산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뭔가 거기서 해소하고 오시나 봐요. 그럼 그분은 아이들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인데 뭐 이 정도는 가방 큰 길이와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아빠가 가르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은 아빠가 가르치는 게 오히려 부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아빠 이거 뭐야 그랬는데 내가 몰라. 그럼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 그러면 돼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요즘은 그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뽀록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이거 아빠 알려줘 그랬는데 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럴 순 없고. 그렇군요. 지금 뭐 전업주부 뭐 직장에 다니시는 주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어머니들의 행복도 아까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 보통 30대 40대가 많은데 이 시기 여성들에게 또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중년기에 이제 들어서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직장 뭐 워킹맘이던 전업주부든 다 포괄하는 얘기인데요. 30대 후반부터 40대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는 시점이고 이제 이때 인생을 돌아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렇게 뭔가 반환점에서 점검하는 그런 관점이 새롭게 생기는 시기가 40대 초반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년기 우울증에도 사실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에 들어서고 이제 초등학교 말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과도 마찰이 이제 심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좀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직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적용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장원석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결혼한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 애인이 가족보다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볼 것 안 볼 것 전부 나눈 사이라고 해도 생리 현상까지 공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일반 미혼 남녀에게 연인의 생리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3.3%가 참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별로 따져보면요. 남성이 57.1%, 여성이 68.9%로 여성이 남성보다 생리 현상을 더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귀 너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에 평균 15번 정도의 방귀를 낀다고 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어느 정도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고요. 분위기 떨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장원석 아나운서가 아니 뭐야? 이정수 씨 옛날 그 유행어를 그대로 흉내내는데 비슷하진 않아요? 네. 분위기 떤데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하죠. 원조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원석 많이... 아나운서 곧 프리 선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예능의 포석이 깔려 있네요. 지금 장원석 아나운서가 지금 생리현상 말을 했습니다만 이게 방귀 뀌는 거를 언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사연과 뒷사연이 너무 그 대비가 큰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긴 한데 정말 대비가 되네요. 네. 그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참아야 된다는 게 이제 과반수로 나타나. 네. 왜 참아야 되나요? 확실히 이게 방귀라는 게 좀 내 몸속에서 뭔가 쑥 나온 거잖아요. 네? 게다가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굉장히 랜덤이기 때문에 이 두려운 거죠. 그렇군요. 사실 냄새만 확률상으로 이건 무조건 냄새가 안 난다는 확률이 있으면 좀 더 이게 피하는 게 좀 적지 않을까. 사람들끼리 감추는 게 좀 적고 그럴 것 같아요. 소리만 빵 나면 웃기거든요, 솔직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계 그 남녀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커플이 만나게 되는 참 대표적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감 대 안정감, 예, 뭐 그 긴장감 대 권태, 뭐 낭만적 사랑 대 좀 편안함, 뭐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가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긴장도도 떨어지고 신비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인간 본연의 모습, 동물적인 모습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이런 동물적인 모습을 감춰라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죠. 우리는 네, 잘 보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죠. 의식은. 이성적 인간이고. 네, 그 명령을 그러니까. 하지만 그 의식적인 명령마저도 이런 생리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나타나 버리고. 예,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쑥스럽고 창피하고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그 나도 모르게 애인 앞에서 방귀를 뀌거나 트림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보면 1번이 시침이 뚝 대고 모른 척한다. 2번은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또 3번은 괜찮네요, 이거. 자유선언을 한다. 앞으로 이런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 낄 거다. 예. 그다음 또 연인에게 사과한다. 사과한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방귀를 딱 낀 다음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나를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건가? 우리 되게 너무 편해진 건가? 긴장감 없어졌어? 이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요 웃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끼려면 웃겨야 돼요. 빡 해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차라리 웃기면 됩니다. 못 웃기면은 그런 감정이 드는데 웃기면 그런 느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력으로. 그럼요. 빵 웃겨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커밍아웃 하는데 저는 저녁 때 방귀를 좀 많이 뀌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방귀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저한테 있어서 친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2176번님, 이거 앞선 주제와 관련된 문자인데요.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이들이 5학년쯤 되니까 엄마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엄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2670번님,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왜 이러고 사나 싶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살 거고 우리 엄마도 날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멋진 말씀들을. 이분들 두 분 다 핸드폰을 2G를 쓰시나 봐요. 문자가 이제 왔네요. 글쎄요,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부 코너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갑자기 또 이렇게 끝났나요? 지금까지 개그맨 이성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처음엔 의자 하나만 챙겨오면 된다는 친구의 말에 무심코 따라온 거였는데 처음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추억과 우정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휴대폰 끝번호 2670번님 또 4324번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